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 환경복지 전문위원실 정책연구팀장 김승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서대학교 김영철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원광대학교 김상욱 교수님, 김택천 전라북도 상산일기 추진단 이사장님, 전북발전연구원 김보국 박사님, 보건환경연구원 김진태 원장님 모시고 세미나를 갖게 돼서 위해서 나갑니다. 특히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희망을 수질 개선 연구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최진호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 수질 개선 연구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를, 환영의 박수를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최진호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영철 교수님이십니다. 원광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상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 김택천 이사장님이십니다. 전북발전연구원 김보국 박사님 오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진태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새만금 수질 개선 연구회 김종단 대표님이십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연구회 회원이신 환경복지위원회 문면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님도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행순 물환경 관리과장님 참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진호 회장님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바쁜 회기 접수해서 새만금 추수개선 연구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면서 대표이신 김종단 의원님과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영철 교수님과 토론자를 참여하신 김상욱 교수님, 김보국 박사님, 그리고 김택천 이사장님과 김진태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 오의 최대 난제인 수질 개선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 때문에 도민들을 만날 때마다 새만금에 대한 많은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듭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정책 연구 모임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 아울러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간을 내주셔서 축하 말씀해 주신 최진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새만금 수질 개선 연구회 김종단 대표위원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 새만금 수질 개선 연구회 대표 김종단 의원입니다. 바쁜 중에도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김영철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기타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시간을 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최진호 원장님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구 모임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 문제가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2015년부터 새만금 수질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가 예정돼 있어 연구 모임을 통하여 보호의 자원의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뒷점 오염원 적 방안 도출 활동망을 결정하여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제시 축산면에 연포하천에서
수생 식물 식재, 간담회 통한 비점 오염 절감 실천 운동을 전개하였고 8월 22, 23은 울산, 태화강 창녕 우포 늪지, 양산, 신불산, 고산 습지 등을 견학하고 습지 조성을 통한 수질 개선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갖게 되는 것은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만금 유역 하천의 습지 조성을 통한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신 자리에서 김영철 교수님 비롯한 김상호 교수님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되기 바라고 습지 조성을 통한 수질 개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 진행은 김종담 대표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주제 발표는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영철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서대 김영철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뜻깊은 그다음에 전주는 제 고향이고 그동안에 제가 수행했던 국내 인공습지 모니터링 사업과 그다음 현재 지금도 하고 있는 인공습지 연구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정책 결정자들께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앞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복원된 습지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인공습지의 기능은 학습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 정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기후 조절, 랜드스케이프 조경, 그 다음에 생태 서식처, 그 다음에 수량 확보의 훈수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인공습지가 되겠습니다. 혼의 수질관리 주체를 농어정부회사에서 이제 환경부로 바뀌었죠. 이제 그것도 위협관리를 수행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축 사육 지역이죠. 습지는 수질 개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때 좀 신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면수 수질 개선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최소한만 확보가 수질 개선, 환경 특별시설 인력으로 개발과 연계하고 하수처리장 방면수 수질 개선을 아까 얘기한 습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차적인 직접적인 간접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지역 함유시 가수관 원료시 CSO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습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자원은 괜찮은데 이 도시지역에서 CSO가 축산만큼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국보사업을 활용하는 지원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이 직거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학교를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이 지자체 국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안천, 정부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죠. 한강구에서 가장 의견을 하죠. 경안천입니다. 경안천 생태 공원입니다. 그래서 국내 인공습지 설계 지침하고 가이드가 이미 될 때 있습니다. 환경부대로 다 가지고 있고 자연환 화천대활에 대한 인공습지 조성을 운영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이드라인하고 지침을 구비를 하고 있고 국외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인공습지라든지 특히 이제 비정어용 저감 시설을 잘 제도적으로 잘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새만금 우리가 고용주의 대충 현황을 보면 점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점을 처리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소를 상대적으로 비정어용 포션이 늘어나고 있다. 수질오염 첨가물들은 비정오염 관리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죠. 사건하고 문제가. 혼의 수질관리 주체를 농어정부
감사해서 이제 환경부로 바뀌었죠. 아무래도 이제 더욱더 위협 관리를 심해졌어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축 사육 지역이고요. 습지는 수질 개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때 좀 신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접근은 생활보호의 위해마천의 수질 개선의 초점, 위해마천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관점을 중심을 두고 처리를 해야 된다.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에 있는 경관이나 친수 생태 정신의 습지는 수질정화 효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활보 위해마천 구역의 보수부지 경작활동 분장을 시켜야 된다. 농어촌 연구원이 상당히 오래전에 정책이 되어있고 토지 매수, 청년 수지, 연구하고 사업 처리한 방려수 수질 개선하고 각 지자체에서 층소공간 확대와 수질 개선, 환경 특도시 의료의 개발과 연계하고 사업 처리한 방려수 수질 개선을 아까 얘기한 습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직접적인 간접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지역 합류시 발수한 원료시 CSO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숙제입니다. 하우스장 작업은 괜찮은데 이 도시지역에서 CSO가 축사한 만큼 많은 도움을 주고 국보사업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화청은 생태화청 보건소 환경부랑 더불어 현장에 지원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장시간 우리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한겨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전문하시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김용철 교수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우리 토론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하신 네 분께서는 토론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원 순서는 김상욱 교수님하고 김보욱 교수님, 김택진 사장님, 김진태 원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상욱 교수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차례가 새만금호 비전공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의 하나로 인공수출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경 풍진강 유역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 그리고 기능 어떤 인공수출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의 거주 인구 한 3분의 2가 만경 풍진강 유역에 살고 있고요. 또 태양광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정오염 관리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비정오염 물질 관련해서 아까 무슨 소개도 해주셨지만 LID라든지 작게는 레인가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아니면 해결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반면에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농촌 지역의 비정오염 물질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인가요? 새만금 농업비전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은 비정오염 관리로 물 관리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이제 형태의 분범이 이제 환경부 정책이 되겠고요. 지금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만경강 공진강의 분치에 설치하는 습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아까 왕산이 경안천 주변에 천전 습지를 봤잖아요. 이게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홍수에 그냥 물에 한번 잠기고 나면 국발전 연구원에 김보욱 박사님께 좀 해주시죠. 간단히 먼저 질문부터 오늘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효용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은데 오늘 교수님께서 사례로 제가 하신 것 중에 정읍시 도계리 문제라고 환경부에서
이 축산 폐수에 대한 축산 습지라는 명칭으로 축산 폐수에 대한 처리 방법 중에 하나로 축산 습지를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습지라는 것이 그 대규모가 되지 않는 그 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고 그 축산 지역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면 오히려 차츰 더 높은 용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그 축산 지역에 대한 그 해결 방법으로 축산 습지로만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붙어 있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면 관리라든가 또 수리학적인 부분에서 모순이 안 생기도록 항상 보고 있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산리기 추진단의 김택천 이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업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강산리기를 만들었던 요인과 좀 비슷한 하나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방공사 처음 시작할 때 우려되었던 문제들이 점점 도가 이루는 것 같아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이제 인공습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기본부학자라는 거하고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었던 방법이었었는데 한참 둔치 조건 약간 둔치 활용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전체에서 농작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걸릴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공진과 화류 지역에 대규모 습지화 일부 농경지까지 좀 포함해서 대규모 습지화, 인공습지화 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에서 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김진태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네. 그 주변에 청중에 안 계시면 김 씨는 좀 무슨 회화하는 것 같아요. 저장부터 발표, 수영까지 김씨들만. 오늘 그 생활 수질 관련해서 이제 습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셨는데 사실 이 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문제고 늘상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은 이제 주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목적에 따라 가지고 아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썼는데 발표를 보니까 그게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각 부처별로 사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제 새롭게 인식이 됐는데 그런 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필요성과 목적이 이제 다를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습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금압구가 철거된다 한다면 거기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립되는 그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토론이 진지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 토론자 교수님들과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제하신 우리 김영철 교수님 답변하는 형식으로 올려야 되는데 토론이 그냥 먼저 질문하고 답변 다 해버리니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도 했는데 우리 김영철 교수님께서 발제하고 여러 가지 그 토론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새만금 주변에는 그 군산이 있지만 또 못점은 거의 만 개가 공인하겠습니다. 그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게 사실적으로 아까 습지 문제 또 하나는 그 하천부지 문제 이게 상당히 지금 민원이 깊어 있고 또 하나는 그 습지를 만들다 보니까 습지 만든 지역에
처음에는 돈 들여서 만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되면 주민들도 하겠다고 그러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범지대가 되고 좀 안 좋은 시설로 이렇게 돼 있어서 처음에 시작한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다음에는 지금 요즘에 국토부는 그 하천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을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지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서 결국은 그 지역에다 그 망경강 변의 뚝보다도 그 물길보다 한 2m 넘게의 그 차이가 나는 집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문제에서 그 길을 과연 개발해갖고 2m 넘는 그 물길보다 높은 길을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까 습지한다고 그러면 습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다가 뭘 공원한다고 하면 공원 관리비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자연 생태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지금 현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 최하로 저거는 친환경을 한다든가 최대한의 어떤 그 2.5mm이 안 나오는 관계로 어떤 부분을 실시한다든가 하면 차라리 낫을 수 있지 않은가. 그건 관리 문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4대강을 지금 전국적으로 해놓고 과연 남은 것이 무엇인지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빙의돼가지고 현재 우리 망경강 중앙도 생활 수준제다.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자 농민들이다. 그런데 그 엄청난 양 지역에 논이 그 농사가 다른 쪽으로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가 와서 큰 물 치면 큰 부유물 들어가고 그 농사가 잘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소득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비료라든가 이런 거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농사 더 잘 돼요, 소득이. 근데 그 일을 다 지금 보상가라는데 이런 거 있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다가 운동장 만든다, 그 하천을 습지 만든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도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좋은데 앞으로 관리 문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점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봅니다. 전반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이라는 시간을 많이 서로 끌기 때문에 토론 잠깐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 질의응답을 하게 됐는데 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방송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하기 있기 때문에 몇 분만 우리 질의응답 받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강산리기 추진단 완주군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철입니다. 예, 예, 이제 뭐 잘 들리실 테니까요. 예, 그래. 아까 말씀 잘 오셨는데 예. 한번 우리 김동철 교수님 모셔서 좋은 말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모셨을 거고요. 그림 잘 봤거든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아까 우리 김진대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도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습지 하천변의 습지를 인공적으로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봤고요. 그런데 거기에 유입되는 것과 나중에 나올 때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 유속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지 식생은 왜 심었는지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구정오염 저감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유속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식생이라든지 그런 그 사항을 찾아볼 수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예. 저는 강산에 지금까지 사업장에 와서 김동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 그 고민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동진강 그 하부 쪽에 이제 자연에 있는 갈대를 활용해서 생태적인 건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이제 수질적으로 할 수 있는 습지를 좀 형성하고 그런 식으로 체험교육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제 그 시범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제 아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처음 계획이나 고민 단계에서 또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기 마련인데 아까 그 인공 습지 설치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적인 사업을 펼치는데 적용 가능한 어떤 법적 제도적 근거가
어떤 게 있을지. 목적이 습지 업무가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불환경 정책부가고 자연녹지 국립공원 관리부가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게 업무가 다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자연녹지국에서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고 습지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책을 하나 만들려고 그 인공습지에 대한 가디언스라고 일반인들, 그다음에 일반 정책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설계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든다고 해요. 그 책이 매년 2월 정도에 출간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의 지금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세요? 아니면 저요? 네. 저는 사이언스 과학. 그러니까 원래 그 저번에도 같이 사이언스 그러니까 뭐 환경과학 전공에 있다든지 토목과학 전공에 있다든지 생물학을 전공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습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설계 용량을 어떻게 산정을 하고 식생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계시면은 그 비전오염 저감 시설 설계 가이드라는 그런 책자가 있어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여러분 한번 하신 말씀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잠깐만 인사해 주세요. 저는 이제 강살리기 임실 네트워크에 간사로 이제 일을 좀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함을 좀 해주세요. 박유덕입니다. 지금 일을 배우면서 이제 환경에 더 관심을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지금 서로 지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큰 적이 없고, 이렇게 회의도 제가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참석해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내 생활 집안에서 이런 회의를 참석하면서도 저도 집에 환경적으로 제해야 될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소통할 수 있는 옛날에 10여 년, 20여 년 전에 반상회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살려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광고가 좀 많이 되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부들이 쓰는 모든 물건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없애야 될 물건, 더 많이 EM 등을 사용해야 될 물건들을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제안을 주신 걸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표 회장님 일부이라고요? 예. 우리 김 대표님 한 번에 끝내주시지 말고 생각보다 언제 마무리 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중앙에서 예산 수준으로 계산해보니까 100년은 걸리죠. 100년은. 꾸준히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분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우리 행정이나 여기까지 같이 좀 여러분들을 모아서 꾸준히 좀 정기적으로 이걸 좀 해주시면 이런 노하우들이 좀 쌓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 그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할 때에도 정부의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오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세미나 참석해 주시는 김영철 교수님 등 5분의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토론에 나오신 의견은 해방금 수질 개선에 적극적인 반영을 통하고 효율적으로 정책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토론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나오시죠. 옆으로. 바닥에 들어와요. 차량 씨가